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했던 그 수업 내용에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적 비행기가 나타나고, 총알을 발사해서 적 비행기가 맞았을 때, 사라지는, 총알도 사라지고, 비행기도 사라지는, 자, 이렇게 충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코어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스코어. 자, 그러니까 이제, 스코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또 C#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충돌 처리가 완료가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슈팅, 점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스코어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C샵이라는 스크립트 파일 하나 또 생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create C샵 스크립트를 하나, 자, 이렇게 만들고 스크립트 이름을 스코어로 할게요. 스코어. 자, SCORE 스코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코어라는 C# 스크립트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데, 무엇을 만들 거냐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 자,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어디다 만들 거냐면, 요 클래스 안에 바로 우리가 변수 만드는 부분이 있죠.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퍼블릭. 자, 그 다음에 int. 자, sco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score라는 함수를 만들 그 안에 그 score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 start 함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한 후에 다시 유니트로 되돌아오도록 할게요. 유니티. 자, 그 다음에 이 스코어라는 C# 스크립트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게임 매니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C#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edit 컴포넌트 눌러서 지금 만든 스코어, 자, 스코어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C# 스크립트에서 C샵에서 변수로 스코어를 하나 만들었죠. 지금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값이 없죠. 우리가 여기서 직접 써줄 수도 있고, 이 퍼블릭으로 선언한 이유가 여기다 직접 변수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오브젝트에서 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선언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 충돌에 의해서 충돌을 했을 때 비행기도 사라지고 그 총알도 사라졌죠. 그 스크립트 있는 부분에 그럴 경우에 여기 스코어에 10씩 더해가지고 스코어를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를 이제 수정을 할 거냐면 이전에 자, enemy move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자, enemy move.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스크립트 파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추가를 할 건데 어디 부분을 할 거냐면은 최종적으로 void on trigger enter 2d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있죠. 여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자, 스코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두 개가 다 실행이 되고 밑에다 해도 되고 위에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냥 아래쪽에다 해볼게요. 자, 자, 게임, 자, 게임 오브젝트. 자, 게임 오브젝트 점,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접근해서 find 찾는다. find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이유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 똑같은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다 실행이 돼 버리면은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다른 오브젝트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라고 하면 게임 매니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공용으로 GAME 게임 자 MA 매니지 자 매니저 이 게임 매니저라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find 끝에다가 점 get 갖고 오는 거죠. 자, get 우리가 컴포넌트를 많이 쓰는 한 그 클래스인데 자, 컴포넌트 그다음에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코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 스코어 SC 스코어 자, 그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자, 여기에다가 이 스코어라는 클래스를 찾으면 그 안에 이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10을 하겠다는 거야. 이건 이제 그 프로그램적으로 스코어에다가 10을 계속 중첩해서 계속 더하겠다라는 거죠. 어떨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마다 자, 원트리거 엔터 2D라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마다 스코어를 10씩 플러스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충돌을 감지한 부분이죠. 충돌을 했기 때문에 적비행기가 사라지고 총알도 사라지고 그때마다 스코어를 10씩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세요. 컨트롤 S.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유니티로 다시 되돌아와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게임 게임 매니저를 선택하면 스코어가 현재 0이죠. 자,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이 됐고, 적 비행기가 지금 맞을 때마다 오른쪽에 보면은 스코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렇죠? 올라가고 있죠, 50. 근데 자. 근데 지금은 이 스코어가, 어디로 지금 표시되고 있냐면은, 여기 변수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게임 화면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게임 화면. 그래서, 여기 해당 게임상의 스코어를 표시를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UI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UI 중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스코어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실행되고 있으니까 멈추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그러면은 스코어를 이 게임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UI 중에 UI를 할 건데 뒤에 UI에 대해서 좀 다시 배우긴 합니다. 자,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UI가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 화면이죠. 화면을 꾸밀 때 쓰는 겁니다. 사용자 우리 화면 여기 화면을 꾸미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간단하게 텍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캠퍼스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텍스트가 생겼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캠퍼스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캠퍼스 안에 텍스트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생성이 돼요. 자, 이벤트 시스템도 생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같이 생성된 게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성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펙터에 우리가 텍스트를 선택했던 인스펙터 창에서는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게임 뷰나 씬 뷰에서는 이 텍스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지금 우리 게임 화면하고 다른 공간에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씬 뷰에서 휠을 이용해서 축소를 계속 할게요. 축소를 해보니까 다른 공간에 있죠. 영역이. 자, 그래서 이거를 더 축소를 해볼게요. 더 축소를 했더니 지금 요 흰색 지금 박스가 보이죠? 이게 여러 UI입니다. UI. 그러니까 이 해당 텍스트 상자를 이 UI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임 화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UI를 보는 화면이 이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이 도구들 이용해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텍스트를 이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동할 때는 이 사각형 자, 렉툴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왼쪽 상단에 이렇게 뉴 텍스트라고 이제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UI 부분하고 우리 게임 부분이 좀 다른 공간에,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텍스트가 보이고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몇 개 볼 게 있는데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 이 폰트 사이즈를 늘리거나 자, 이렇게 줄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폰트도 추가하면은 다른 폰트로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 자, 어떤 색으로 할지 색상도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를 위치를 했으면은 다시 게임 우리 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씬으로. 자, 확대를 해서 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씬 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게임 뷰에서는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뷰 씬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쪽으로. 자, 근데 지금은 게임 뷰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놓고 다시 씬 뷰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다시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얘기지만 좀 멈춰놨다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를 지금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코어를 표시를 할 거죠. 해야 되니까 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 지금 볼게요. 설명을 좀 해보면은 지금 게임 매니저라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스코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스코어를 이 뉴 텍스트 요 상자 만든 곳에다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하지 않고 이쪽에다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동을 하는 거를 해볼 텐데 어디다 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이 C#이라는 스코어라는 C#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거 여기다가 우리가 스코어를 작성을 했으니까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것만 단순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다른 곳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보면은 지금 세 줄이 있어요. 근데 한 줄을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어떤 컴포넌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상속 개념입니다. 개체 지향에서. 자, 여기에다가 한 줄을 우선 추가해 줘야 돼요. 자, 똑같이 자, using 사용하겠다. 뭘 사용할 거냐면 유니티 엔진 중에 UI를 사용하겠다. UI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유니티 아이고 자, 유니티 엔진 중에 엔진 점 하고 UI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세미컬런을 찍어주면은 유니티 엔진 중에 UI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이거를 선언을 해줘야 우리가 UI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쓰게 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UI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상속, 인풋을 해주는 거예요. 상속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뭘 업데이트 하냐면 스코어 밑에 하나 더 업데이트 할 게 public text. 자, 텍스트라는 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 상자예요. 자,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이건 변수죠. 텍스트 스코어라는 거를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유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 거기에 이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스코어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업데이트 부분에다가 이거 이제 텍스트 스코어 점 실제 텍스트란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문자랑 실제 스코어. 자, 문자를 넣기 위해서 더블 커터하고 스코어하고 스코어는 하고 한 칸 떼어주고 뒤에다가 플러스 실제 변수값 스코어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스코어. 자, 이렇게 해주면은 간단하게 스코어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유니트로 되돌아와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지금 오류가 지금 많이 생겼는데 좀 오타가 있나 뭔가 잘못했나 보네요.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이 스코어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다른 걸 빼먹은 것 같아요. 잠깐 좀 내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바로 실행하면 오류가 나죠. 자,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지금 텍스트 스코어라고 제가 해놓은 거 있죠. 스코어 중에 이 텍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가 아니라 문자형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이제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니까 이걸 좀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우리 게임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 있죠? 여기에 보면은 스코어가 있어요. 스코어. 그렇죠? 이 텍스트 스코어가 있는데 이 항목에서 끝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이 있죠? 이거를 좀 눌러서 텍스트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텍스트. 자, 또는 그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텍스트 게임 오브젝트를 non 텍스트라고 적힌 빈칸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자, 정상적으로 스코어가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이 텍스트 스코어의 부분에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을 우리가 이 텍스트로 해줘서
상단 이 스코어 부분에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실제 게임처럼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동작이 된 것 같아요. 동작 많이 잘 되고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고 이제는 무엇이 남았냐면 이제 게임 오버를 만들어야겠죠. 게임 오버. 자, 씬에 대한 전환이에요. 지금 씬을 하나 만든 건데 게임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게임 전환, 게임 오버 화면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정지하고 게임 오버 부분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어라키 뷰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씬을 하나 또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프로젝트 하이라키 아니라 그 프로젝트 뷰 있죠?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크레이트 씬 부분인데 크레이트 자 크레이트 씬을 선택을 하고 씬 이름을 게임 오버로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씬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 GAM이 자 게임 오버로 하도록 할게요. 자 게임 오버로 이제 변경을 하고 씬을 하나 만들었는데 씬을 만들었는데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잠깐 이 게임 오브 씬을 만들었는데 위치를 좀 델리트로 지우고 자, 씬에다 만들게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크레이트 자 씬 똑같이 게임 오버 AM이 자 게임 오버라는 씬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게임 오버 씬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씬을 저장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세이브하고 이 게임 오브 씬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화면이죠.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를 보니까 메인 카메라 선택을 하고 백그라운드를 색을 지금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흰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배경은 자 흰색이 뭐였죠? 자 흰색이 0, 0 0이 아니라 255죠. 255 255 255 255 자 255 255 하게 되면 흰색으로 바뀌는데 색을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게임이 끝난 화면을 씬을 만드는 거니까 게임 오버라고 써줘야겠죠. 씬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충돌나면은 비행기랑. 자 그러면 아까처럼 UI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게임 오버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UI 중에 텍스트를 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안 보이는 상태죠. 이렇게 자 우리가 씬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텍스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더 축소를 해 보면은 이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선 적당하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렉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가운데로 딱 놓고 여기다가 게임 오버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게임 오버라고 쓰고 글씨 크기를 크게 늘려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좀 늘리도록 할게요. 50으로 늘렸더니 사라졌네요. 이거는 지금 요 창 크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거를 크기를 늘려주면 됩니다. 늘려주면은.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안으로 작으면 상자보다 커버리면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게임 오브 씬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씬은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냥 다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저는 지금 샘플 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또 저장을 할 거냐. 예, 세이브 이제 저장하고 우리가 하던 원래 그 씬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충돌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어디를 또 해줘야 되냐면, 적 비행기와 충돌을 했을 때 신이 넘어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적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그 지금 플레이어 비행기 있죠, 플레이어. 여기에 이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없어요. 충돌을 감지하는. 지금 현재 여기가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플레이어도 컴포넌트 추가를 할 건데 똑같이 서클 콜라이더 2D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자, 서클 콜라이더 2D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is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자, 체크를 해주고 이 레디우스 부분은 이 충돌 범위인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값으로 저는 두도록 할게요. 자, 뭐 이 상태로 이제 됐으면 좀 줄여도 되고 이 상태로 됐으면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이 비행기를 움직이는 스크립트가 있죠, 우리. 그 스크립트가 어떤 스크립트였냐면은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였어요. 플레이어 무브. 자, 이 스크립트를 또 수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적 비행기와 충돌을 했을 때 게임 씬이 바뀌는 거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얘를. 자, 실행을 해가지고 자, 똑같이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클래스가 끝나는 부분에다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void 자, on trigger 자, on trigger 자, enter라는 enter 2D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야겠죠. 2D하고 가로 열고 똑같이 콜라이더 2D 그 다음에 콜리전 자, 이렇게 하고 또 대괄호를 열어주고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자, 씬 매니저 씬 매니저 점 로드 씬 바꾼다는 거죠. cn이 씬 가로 열고 게임 오버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작성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컨트롤 S 저장한 다음에 유니티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무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선을 빼뜨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좀 들어가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보면 여기 추가를 안 했네, 지금. 이거 쓰면서. 자, 그래서 상단에서 한 칸 띄우고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뭘 추가했냐면은 using 똑같이 유니티
자, 유니티 엔진 점, 그 다음에 씬 매니저를 추가해야 돼요. MA. 자, 씬 MANA AGEMENT. 자, 이렇게 씬 매니저먼트를 추가를 해줘야 지금 여기에서 씬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유니티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잠깐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이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충돌을 했더니 지금 사라졌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충돌을 했을 때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구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충돌을 했다. 지금 일부러 충돌할게요. 딱 비행기가 사라졌죠. 그럼 사라졌으면 이제 이 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바뀌냐면 게임 오버 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씬은 종료하고 게임 오버 씬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 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설정을 해 주냐면은 자, 파일에서 빌드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에디트 오픈 씬을 눌러줘야 돼요. 에디트 오픈 씬을 눌러주면은 기본적으로 이 샘플 씬, 그러니까 현재 그 게임을 구현한 그 씬이 있고요. 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씬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게임 오버 씬. 얘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첨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게임이 실행할 때는 요 첫 번째 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깼을 때 끝났을 때 두 번째 씬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 씬이 밑으로 내려와야지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 빌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윈도우 상이나 지금 여기 체크 PC, 맥, 스탠다드 언론 윈도우 상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게임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그 처음부터 이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부딪히기가 게임 오버가 됐어요. 소요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주차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데 6주차에 와서 이 슈팅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완성을 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줄까 하는데 과제는 이거를 완성해서 완성해서 이렇게 저한테 업로드, 그러니까 이강의동에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완성된 거를 이강의동에 올려주고 이렇게 빌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PC 버전으로 빌딩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올려주시면 되고 나는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내 나름대로 구성을 좀 해보겠다 하는 학생은 배경이나 또는 이제 간단하게 비행기 모양이나 스피드 같은 거를 좀 다르게 조정을 해서 조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본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따라 평소 과제에 따라 이제 나중에 최종 학점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여기까지 첫 게임을 완성을 시키고 이강이동에 올려주는 걸로 하되, 기간은 2주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수업을 듣는 날 기준으로 2주의 시간을 주고 2주 안에 완성해서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업 내용은 2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수업 뭐 이제 교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제 이거에 필요한 어떤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과제에 대한 거는 이강유동에 제가 다시 공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